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점점점점 찍고 심심하네요 이렇게 쓰셨죠. 이제 마침법도 없고 이제 아이디는 억만장자 치고 억만장자. 억만장자라고 했으면 어른은 이런 아이들이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질문이 54건인데 마감률이 78%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생활하시고 채택률이 49%면 마감은 많이 하는데 채택이 적다니까 좀 까다로운 성격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생활하고 그러는데 질문이 눈에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심심하네요 보통은 하고 점점점점을 치는데 이렇게 점을 먼저 찍은 걸 보니까 정말 굉장히 심심하신 것 같아서 좀 덜 심심하시라고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심심하죠. 심심하네요. 그러면 조금 소금을 치시면 좀 짭짤해집니다. 소금. 이제 음식의 관점에서 농담처럼도 많이 얘기하죠. 사람들 심심하면 소금 쳐 이렇게. 다시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금을 치시면 이제 심심한 게 좀 덜해집니다. 짭짤해지죠. 그래서 적당하게 치셔야죠. 적당하게. 근데 이제 질문의 의도는 이게 소금 쳐라, 음식이 심심하다는 건 아니실 것 같죠? 그러면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심심하다 그러면 이 심자가 마음이거든요. 마음 심자. 그래서 이렇게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해서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에다가요, 이렇게 볼펜을 한 자를 꽂아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면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심심한 게 없어집니다. 글쓰기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글쓰기가 힘드시다면 예를 들어서 동화쌤 하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제 채널에다가 보고 느끼고, 근데 제가 겸허하게 비판적으로 이거 이상하다고 쓰셔도 받아들일 테니까 편안하게 이제 댓글 쓰시고, 댓글을 쓰시면서 점차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글쓰기 능력도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가르치는 학생에게 이렇게 심심하네요. 이거 어떻게 답변할까? 이랬더니요. 가장 지금 행복한 순간이시래요. 가장 행복하시대요. 왜? 심심하다는 것은, 행복이란 것은 복이다, 다행이다, 불행이 아니라, 다행이다, 불행이 아니라, 그러면 복이다. 그게 불행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시기니까 심심한 걸 즐기시든지, 심심한 거 즐기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다면 뭔가 공부하기 참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이게 이제 중3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시기시니까 심심하시면 공부를 해보시라고. 그럼 뭔가 시작하기 좋다고. 이제 4번은 그러니까 독학제 수생 학생이 그래요. 심심하시라면 산책을 하시래요. 산책을 하다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한 이것저것 보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생각을 만약에 깨달음을 얻어서 이 생각, 보고 들은 거, 다양하게 보고 들은 걸 깨달음하게 얻어서 글을 쓰면 이제 수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게 되면 이 산책만으로도 심심한 게 좀 줄어든다고 독학제 수생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번 한 학생은 이제 자퇴생 학생인데 심심하시면 책을 읽으라고 권하네요. 심심하면 책을 읽으시라고. 이 책을 읽으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책을 빌리러 가든지, 책을 사러 가든지, 아니면 있는 책을 한번 읽으면 심심할 새 없이, 재밌는 책을 읽으면 심심할 새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6번째로 이렇게 저는 그래요. 심심해요. 심심하다. 마음과 마음이 하다. 이렇게 읽었는데, 그럼 이게 심심상인 해갖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심하시죠?
저도 심심한가요? 서로 심심한 사람끼리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죠. 선종에서 이제 부처가 연꽃을 딱 들으니까 대존자 가섭이 씩 웃은 것처럼 어쨌든 미소 한번 날려드립니다. 좀 느끼하죠? 이렇게 미소 날리면. 자, 그러면 심심할 때는 뭐 하면 좋냐? 심심할 때 인생의 낙을 한번 즐길 필요는 있겠죠. 심심할 때는. 그러면 자, 맛집 먹는 낙, 식욕 맛집. 자, 맛집을 가서 찾아서 맛있는 걸 하나 먹으세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심심하면 할 수 있는 거, 잠을 주무세요. 잠. 그러니까 푹 자요. 또 뒹굴뒹굴 하다가 자고 먹고 뒹굴뒹굴 하고 이렇게 행복한 걸 즐기는 거죠. 심심한 거를. 자, 자고 먹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심심하면 뭔가 하나 심심하지 않을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누적시켜 가지고 뭔가 하나하나 나갈 거를 이렇게 써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써봐가지고 한 개, 이게 이제 리스트거든요.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자,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보니까 보시면 억만장자시고 질문 마감률, 채택률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80% 40%니까 반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답변이 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심심함을 할 일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죠. 그러면 머리는 아프지만 심심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본인이 찾고 본인의 해결책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해결책. 자,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9가지. 그러면 질문은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심심하지 않은데 왜 답변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 질문을 보여줬더니 그래요. 이런 거를 질문하고 이런 걸 답변하는 건 웃긴 거다. 관종이다. 관심종자다. 관종이다. 관심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고 누군가는 메아리가 돼서 진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이 진지한 고민 속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전혀 심심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10번. 심심하다는 것. 생각보다 참 좋은 것이고 심심하고 싶어요. 근데 이 심심하고 싶어요. 저는 이 심심해요. 점점점 마침표가 요 앞에 다 있어. 그런데 여기 뒤에는 마무리되는 마침표도 없어. 그 다음에 뭔가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걸 쓰시는 동안에는 심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죠? 이렇게 심심할 수 있는 순간, 되게 이게 심심함이 들어있는 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심심함을 기억하라고 전달 드리고 싶어요. 이때 참 소중한 기억이니까. 심심할 새 없이 바쁠 때 이 심심할 때를 기억하면 참 행복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심심하네요. 심심하시면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써보시면 누군가는 또 도와주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해결책, 방향성. 그러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이 대화를 하면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심심함의 가치가 심심할 때 썼던 구체적 고민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지식인의 선순환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